예전에는 우리 옆집에 또 우리 동네에 누가 사는지 다 알고 다 이웃들하고 어울리가 살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문을 꼭 닫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교류가 줄다 보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주변에 도움이 없어서 혼자 생활하다가 고독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데 특히 부산은 고독사가 전국 평균보다 1.5배 더 많았답니다. 대책은 없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보건복지부가 이제 처음으로 조사를 했어요. 고독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금 충격적입니다. 국가 차원의 고독사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거 뭐 일단 의미는 있네요, 그죠? 네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제 2021년에 시행됐습니다. 예. 법률이 이제 제정되고 첫 실태 조사 진행됐다는 게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좀 분석해왔던 고독사에 대한 좀 파편적인 어떤 실태 조사가 국가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게 좀 큰 의미가 있겠고요. 예. 그간에는 좀 고독사라는 자체가 법률적인 용어라고 보기 좀 어려웠습니다. 지역마다 기준점이 다르고 고독사에 대한 진단이 다르다 보니까 지역별 비교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 실태 조사가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격차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좀 실태 조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제 고독사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5년 새 40%나 급증했다 하고 거기다 이제 우리 부산은 전국 평균보다 1.5배 더 많았다고요? 네, 이번에 실태 조사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간의 고독사의 증가 현황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네네. 5년 새 40%가 증가한 부분에는 아마 코로나19 여파 등도 충분히 반영됐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는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부산이 1.5배가 높았다는 것은 2021년 기준의 자료가 그렇습니다. 단순히 뭐 2021년만 높았다 이건 아니고요. 사실은 5년 전체 중에 계속 상위권을 부산이 차지하고 있었고 2021년이 이제 전국 평균 1.5배로 약 인구 10만 명당 9.8명이 고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실제 부산 지역의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들을 보면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세대별, 가구별 분석을 보면 33%, 34% 정도로 약 부산 인구의 3분의 1이 1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빈곤과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 작년 기준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6.7% 정도로 7대 강력시 대도시 기준에서 가장 또 빈곤층이 많은 도시가 부산이었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한다면 10명 중에 1명꼴로 빈곤층이 살고 있는 도시가 부산인데요. 단순히 이런 부분이 단적으로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산 인구의 특성들을 보았을 때 사회적 비용이 많이 투여돼야 되는 노인, 그다음에 1인 가구, 그다음에 빈곤층이 많이 살고 있다라는 측면들을 다 종합해 보면 고독사라든지 자살이라든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인구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대비했느냐가 다른 어떤 위험 지표에서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인데 이번에 1.5배 높게 나왔다는 것은 부산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 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망자 중에 보니까 5, 60대 남성이 많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5, 60대 남성이 많다라는 게 좀 이게 성차별적인 걸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5, 60대 남성 세대의 그 문화를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사회적 지지망을 가지고 있는 이 관계망이 5, 60대 남성의 경우에는 사실상 직장 생활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부장적인 역할로 보았을 때 직장을 통한 사회적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게 5, 60대 남성의 특징인데요. 이 5, 60대 남성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들이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뭐 퇴직이나 내지는 뭐 해고 등등으로 실업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5, 60대 남성들이 실업을 하게 되면 가족 해체와 알코올리즘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1년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문제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실업 이외에 다른 부분들의 사회적 지지망이 현재 그렇게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아동복지, 노인복지, 뭐 이런 어떤 사회 취약계 장애인 복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들은 진행하고 있지만 5, 60대 뭐 중장년 남성을 위한 복지 이런 용어는 아직까지 낯설거든요. 그만큼 사회적 지지망이 가장 옅은 계층이 5, 60대 남성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좀 위기에 놓여 있는 계층이 또 5, 60대 남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이 쉽게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느냐 뭐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요. 사회적 분위기상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뭐 코로나19 또 방금 또 5, 60대 남성의 고독사 사망자가 많은 이유도 쭉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또 고독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고독사가 증가하는 패턴, 그 고독사가 발생하는 패턴을 보면 이제 그 자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이 위기 상황을 견디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 위험한 상황을 살아보고자 하고 견디는 사람들이 고독사하게 되고 참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비유까지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이제 다양한 좀 일시적인 일자리로 유지하셨던 분들도 실업을 하게 된 상황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가족 관계가 많이 해체되고 있고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비대면 서비스, 비대면 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네.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독사를 좀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 AI를 통한 어떤 서비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고독사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AI라든지 뭐 비대면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현재 그 코로나19라는 그 2년, 3년 동안의 팬데믹 상황 동안 네네. 사회 서비스가 사회복지나 다양한 돌봄이나 사회 보장 정책들이 직접적으로 제공되기보다는 비대면이라든지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경향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네네. 위험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위험성에 노출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또 주요한 특성이다라고 좀 유의미하게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부산시의 고독사 기준이 좀 지나치게 까다롭다. 그래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구군별 집계 방식이 좀 제각각이라서 고독사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걸 좀 짚어주시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고독사 예방법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고독사 예방법의 고독사 정의도 보면 사망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발견된 죽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3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고독사라고 보는데 이제 이 그 기준이라는 게 3일에 대한 해석 여지 역시도 좀 달라지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72시간이냐 그 시간으로 보는 것도 시간의 여지가 있고요. 정말 이제 사망하시고 난 이후를 일수로만 생각해서 3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약간의 현장에서의 발견에 따라서 그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고독사 통계가 사회적으로 거론이 됐을 때 사실은 각 부군이나 행정에서는 좀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동일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런 부분으로 공개하기 굉장히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유가족분들 중에서도 단순히 사망한 이후에 3, 4일 정도 뒤에 발견됐을 뿐이지 우리는 뭐 매주 한 번씩 통화를 했고 관계가 해체된 가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이게 좀 명확하게 어떤 게 고독사다라고 법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고독사 인정 여부가 굉장히 좀 현장에서 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무연고에 대해서만 조금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건 좀 아침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주 이제 좀 평범한 대답을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이제 공동체를 통한 뭐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이제 아무래도 가족이 해체되고 혈연 중심의 아주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고전적인 가족의 개념으로 어떤 돌봄이라든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제는 혈연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가족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서로 돌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시도들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요. 이 방법은 아무래도 계속 진행해야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고독사 예방 정책이라는 것을 진행할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이 계속적으로 이 인구적 특성이라든지 빈곤층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사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뭐 공적 서비스는 어떠한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사회에 대한 진단이 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고독사 예방 정책들은 어떻게 보면 AI라든지 막 스마트 어떤 기술이라든지 사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의 인구적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먼저 좀 진단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좀 전제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예산들, 이런 예산들이 좀 사실은 올해 내년부터 좀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부산시가 많이 좀 노력해주고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예,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있고 굉장히 좀 색다르긴 한데 그게 현장에서 맞는 방법인지에 대한 진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 말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이었습니다.